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희야기의 김희천입니다. 한번 촬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김희천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6일입니다. 저는 현재 26살, 만으로 25살이고 2000년생입니다. 제 전공은 전자공학과입니다. 26살을 마무리하는 기분은 20대를 닫는 시기가 뭔가 벌써부터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하면 되게 뭔가 그때만 되게 열심히 도전할 수 있고 막무가내로 부딪혀 볼 수 있고 뭔가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이제 뭔가 막 도전해볼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이 시기를 요긴하게 잘 써야겠다 하는 부담감,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여봐야겠다라는 그 설렘이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자는 생각이 많이 들고, 되게 어릴 때는 26살이라는 나이가 되게 많은 나이라고 느껴졌는데 나는 과연 그때 생각했던 성숙한 사람이 되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사실 저는 거의 매일 행복한 상태고요. 근데 뭐 행복과는 무관하게 살짝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긴 합니다. 연말에 뭔가 일을 많이 벌려놓고 그걸 다 해야 되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제가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지침은 있는데 그래도 잘 행복하게 항상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조금 더 과감하게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게 솔직히 가장 큰 후회고요. 좀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올해 다녔던 나라가 미국이랑 호주밖에 없거든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녀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 한편으로는 그게 뭐 어떤 것보다도 사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그런 면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나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가장 크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좀 막연한 의문은 있습니다. 뭔가 인터뷰를 다니면서 좀 느끼는 게 결국 행복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사람을 잘 사귀고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건데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찾아왔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대생인데 그렇다 보니까 되게 꿈꾸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뭔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식의 회사들이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되게 우연찮게 그런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약간 항상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땡땡 하면 행복하겠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만 달성하면 행복하겠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미국 가서 빅테크 회사 입사하면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뭔가 제가 막연히 꿈꿨던 공간에 그리고 그런 직장에 있는 분들도 고민이 있고 풀어나가고 있는 숙제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피터 틸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서 현대사회 사람들을 불명확한 낙관주의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가겠다, 아니면 내가 나중에 전기차를 만들 거야, 이런 류의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그림은 없지만 일단 내가 열심히 살면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불명확한 낙관주의자라고 표현을 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라면 좀 더 명확한 낙관주의자가 되고 싶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좋은 사람, 좋은 삶이라고 되게 그 좋은이라는 언어로 치부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뭘까? 내가 정확히 원하는 그 좋은이라는 포인트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도 대기업에 가고 아니면은 좀 어른분들도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과정을 겪는다고 행복이 바로 찾아오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어떤 방향성을 그리고 있고 어떤 삶을 좀 꿈꾸고 있는 걸까를 구체적으로 많이 그려보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나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은 좀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뭔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좀 실수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지금도 뭔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사실 좀 커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그 줄 위에 서 있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항상 건너가고 있는. 그래서 되게 정도를 지킨다는 것과 좀 올곧게 산다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결함이 없는 건 아니고 저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좀 더 심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좀 부끄러운 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숨기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게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인 것 같고, 그게 좀 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것보다는 항상 프로페셔널이라 함은 뭔가 틀린 건 없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런 감정적인 걸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 생각했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꼭 어떤 커리어적인 면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나를 드러냈을 때 미움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왜냐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게 서로 잘 맞는 관계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지금 구독자 수는 13.3만 명입니다. 올해 인터뷰한 인원은 총 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인터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전자공학과를 전공하고 유튜브를 하게 됐냐 이런 질문들인데, 이게 제가 20살 때부터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었는데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들이 저를 그냥 유튜버라고 좀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일 대표적인 이제 예시가 있는데, 한 번은 전공 수업을 듣고 있는데 조교님한테 어제 회식을 하는데 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랩실에서의 회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고 여쭤봤더니 희찬 씨한테 안 좋은 점수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희찬 씨한테 안 좋은 점수 주면 너는 유튜브에 저격당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뭔가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제 이미지가 유튜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딱 작년 3월, 2024년 3월 정도의 구독자 수가 4,000명이었어요. 19년도에 시작해서 군대 갔던 걸 제외하더라도 4년은 넘게 했거든요. 근데 4년을 하고 구독자 4,000명이면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4학년 1학기 시기였는데 3월달이 뭔가 결과를 한번 내보고 싶다, 뭔가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접기에는 뭔가 좀 부끄러움도 있고, 이걸 한번 꺾고 나면 내가 다음에 어떤 도전을 해도 해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도 이 채널을 운영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번 시작했는데 몇 년이 걸리든 구독자 10만 명은 한번 달성은 하고 끝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컸습니다. 저한테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구독자 10만 명 달성해서 이 뒤에 있는 이 실버 버튼을 받았을 때가 솔직히 가장 신기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고요. 그것 말고는 이제 워렌 버핏 주주총회 갔을 때,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하는 순간을 같이 있었다는 그게,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그 현장의 분위기가 아직도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채널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큰 고민은 제 채널이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다양하게 나름의 철학을 갖고 움직이고 있긴 했는데, 돌이켜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시청자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내 영상을 누르면 어떤 걸 볼 수 있다고 기대할까라고 했을 때 그런 점들이 좀 덜하고, 사실 제 채널의 시청자 비율이 전에는 20대에서 60대까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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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였고 성비도 5대 5였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페르소나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좀 많이 들었었고,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봤을 때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기대치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다는 피드백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사실 채널을 처음 시작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참 동안 구독자 수가 안 올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잠깐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근데 희찬 씨는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알겠는데 그걸 아무도 안 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 희찬 씨가 결국 좋은 메시지가 의미 있어지고 싶다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는 되게 조회수를 높이는 데 많이 집중을 했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많이 집중을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잘했다거나 어떤 성과를 달성한 건 알겠는데 그 숫자 말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숫자 말고도 제가 풀고 싶었던 사회적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를 풀었나 했을 때 사실 그런 거에 정말 미미한 영향도 미쳤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작년에 이제 또 신세계 지식향연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면접을 하면서도 이제 들었던 피드백이었어요. 제 채널의 컨셉 자체는 항상 고여있는 어떤 질문들, 고여있는 얘기들을 좀 수면으로 꺼내서 사람들이 그걸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것만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커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지만 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대화 주제들을 많이 꺼내려고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피드백이 희찬 씨가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담론을 꺼내는 건 알겠는데 그 문제를 진짜 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갑자기 좀 와닿았고, 근데 올해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여전히 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보고 싶은 나라는 개인적으로는 인도를 가장 많이 가보고 싶고요. 그래서 인도의 몽크라고 표현되는 그 승려분들, 수도승분들이 수련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고, 또 불교, 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나라라고 해서 또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서 견문을 좀 넓히고 싶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말고도 유럽 쪽도 가가지고 프랑스나 영국, 독일, 핀란드, 덴마크 이런 쪽에 좀 가가지고 다양한 걸 배우고 싶고, 그 외에도 미국 가서 텍사스 쪽이나 워싱턴 DC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한 번 더 가야겠다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도 한 번 더 가고 싶고, 그리고 두바이도 있고 엄청 많이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돈이 항상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꿈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얘를 응원했다,
대해서 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나와주신 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인데 정말 대부분이 그분들이 이 채널에 나왔다라는 사실이 막 부끄럽게 여겨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좀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뭔가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든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어떻게 살아가고 싶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사실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중간에 한번 호기심을 잃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올해 한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커리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인 거예요. 결국은 좀 나답게 살아야 되고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같은 답이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게 뭔가 제 개인적으로부터 뭔가 호기심이 좀 떨어지는 거죠.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는 느낌이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흥미를 다 잃고 호기심을 많이 잃었었는데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은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제가 호기심이 느껴지는 게 무엇이고 제가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 감정이 좀 끌리는 대로 좀 해보고 싶고 솔직히 그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한번 진짜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한번 그런 도전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뭔가 구독자 수의 목표치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0만 명 정도를 목표치로 잡고 있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포브스 30, 언더 30가 있거든요. 30세 이하 30인에게 주는 포브스 선정된 어떤 수상 같은 건데 거기에 한 번은 선정되어 보고 싶다. 30살이 되기 전에 그런 꿈도 좀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갖는 이유는 진짜로 세상에 어떤 가치를 줬다는 걸 특정 기관으로부터 한번 인정받아 보고 싶어요. 제가 혼자 자기 서사에 빠져서 나는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으로 얘기되어야 할 담론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만족하는 것보다도 제가 조회수를 올린 걸로 만족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어떤 평가하는 기관에서 봐도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로 그 문제를 풀고 있어 라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20대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저평가된 것 같은 가치는 개인적으로는 시간, 노력을 들이는 시간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특정 시간을 들여야 이제 수련이 되고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뭔가 되게 단기간에 어떤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결국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연세 있는 분들이나 어른들, 멘토들을 봤을 때 커리어적 업적보다도 그냥 사람 자체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문자답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시기가 조금 늦었을 수 있겠지만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길 바라고 다들 다가오는 2026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호주 영상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획된 영상들을 또 올릴 것 같은데 어떤 영상들이 올라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또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 얘기를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항상 고꾸라지는 걸 많이 체감하는데 그래도 좀 재밌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으면 해소가 됐길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자문자답 원래 제가 2021년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 후로 조금 이제 못했는데 내년에도 한번 1년 단위로는 계속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자 그냥 제 작업실이고요. 언제 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라이브도 한번 켜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는 2026년에 또 새로운 인터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